축산, 검협전. 54화 개수나무집. 개수나무집에서 영약으로 도끼를 치료하고 따뜻한 온천에서 상쾌하게 오물을 씻어내네. 개화산이라는 글자에 한껏 들뜬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복선담에 들어갈 방법을 의논했다. 숭산이로 두 분이 알려주신 길로 걸어왔으면 적어도 20일은 걸렸을 텐데 뜻하지 않게 하룻밤 사이에 도착했어. 아무래도 우리가 시간을 지체해서 일을 그르칠까봐 그 어르신이 특별히 이끌어주신 것 같아. 어쨌든 개화산에 도착했으니 어서 숭산이로의 분부대로 일을 처리하자. 당연히 홍화 어르신의 조건부터 맞추어야겠지. 어둠을 꿰뚫는 천안에 타고난 근골과 지혜를 갖추고 3번의 생을 산 동정남녀 한 쌍만이 복선담에 들어가서 오풍초를 캘 수 있으니까. 주사매가 그 조건에 딱 들어맞지만 요법에 당해 온몸에 독이 퍼진 상태잖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신령한 악어와 독 뿜는 바위를 물리칠 수 있겠어? 먼저 홍화 어르신을 찾아가 입구의 안개를 거두어 달라고 부탁하자. 법술이 뛰어나 곧 선계에 오를 분이고 본인이 맹세했던 말이 있으니 틀림없이 어느 정도는 도와주실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함께 들어가 주사매를 보호할 테니 금서나 내가 원한 병력검으로 신령한 악어를 베고 독 뿜는 바위를 깨뜨리도록 해. 그리고 버릇없이 굴다가 일을 망칠 수도 있으니 홍화 어르신을 만나면 언행에 특히 주의해. 이렇게 상의를 마치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주문은 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 재영운에게 엎였다. 당장 홍화를 만나야 하니 체면을 차릴 상황이 아니었다. 오르막길이 끝나자 저 멀리 서편 산모퉁이에 아침 햇살에 물들어 고운 비단을 포개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옷의 군무가 자욱했다. 우와, 멋지다. 멋지기는. 저건 복선담을 봉쇄하려고 피워놓은 도군무가 틀림없어. 홍화 어르신이 거두어주지 않으면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야. 이때 복선담 방향에서 검은 형차가 날아왔다. 쉭, 바람 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눈앞에 나타났다. 허리가 잘록하고 가녀린 몸이지만 아주 당차 보였다. 갸름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반듯했다. 특히 길고 가느다란 버들잎 눈썹 아래 긴 속눈썹을 들이운 눈망울이 가을 호수처럼 맑았다. 나이는 16쯤 되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범상치 않은 실력자 같았다. 3분 오풍초를 구하러 오셨는지요? 맞아요. 저는 재영운이고 이쪽은 제 동생 금성과 주문 삼아요. 숭산이로의 명으로 홍화 어르신을 뵙고 오풍초를 캐러 왔어요. 한데 누구신지요? 무슨 일로 우리를 찾아오셨나요? 여자가 일행의 이름을 듣고 크게 반가워했다. 저는 신양란이라고 해요. 홍화 사부는 이미 3분이 오풍초를 구하러 오는 줄 알고 며칠 전 제게 무당산에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반변 논의 대사에게 자연서와 어잡유리를 빌려와 3분에게 힘을 보태라고요. 사부는 머지않아 선계에 오르실 터라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답니다. 복선담 봉쇄를 풀기 전에는 만날 수 없으니 제게 3분을 잘 안내하라고 하셨어요. 사부는 주문 언니가 효월 선사의 요법에 당해 독이 깊게 퍼진 것도 알고 계세요. 복선담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걱정하며 백독단과 오풍주를 전하라 하셨어요. 오풍추만큼이나 효능이 뛰어난 영약이랍니다. 우선 제 거처에 가서 치료부터 하시지요. 봉쇄를 푸는 일은 내일 아침에 해도 늦지 않아요. 재영운 일행은 크게 기뻐하며 신양란을 따라갔다. 삼봉우리 2개를 넘어 도착한 곳은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개수나무로 둘러싸인 울창한 숲이었다. 신양란이 8-9 발음은 됨직한 거대한 개수나무 앞에 걸음을 멈추더니 들어오라고 선짓했다. 속이 빈 개수나무 밑동에 난 7척 높이 구멍이 출입구였다. 안으로 들어가니 가장 먼저 침상과 의자가 보이고 창문 앞 작은 탁자에 붓, 먹, 종이,
벼루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는 처음 맡는 독특한 향이고 실내는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했다. 출입구 옆에 놓인 작은 사다리로 보아 위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집 구경할 때가 아니었다. 주문의 상태가 악화되어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기에 자리에 앉자마자 치료를 시작했다. 먼저 신양난이 재영운에게 단약 3알을 주면서 붉은 것은 배꼽에, 하얀 것 2개는 입에 넣으라고 하였다. 곧바로 귀한 양지옥으로 만든 3총 크기 호리병을 꺼내 뚜껑을 열고 직접 주문의 턱을 잡아 입을 벌리고 옥풍주를 흘려넣었다. 알싸한 옥풍주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재영운과 신양난이 함께 주문을 들어 침상에 눕히고 이불을 잘 덮어주었다. 그리고 신양난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이곳은 고개평이에요. 3년 전에 이 나무를 발견했는데 속이 빈 것이 딱 마음에 들어 수련 장소로 삼았지요. 사부가 서책을 얻은 후로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 하셔서 하루 한 번 무난 인사만 올리고 저 혼자 이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 나무는 재미있는 구석이 많아요. 20장이 넘는 거대한 나무가 속이 텅 빈 것도 그렇고 중간에 창문처럼 크고 작은 구멍이 많아요. 내부는 3개 층으로 구분해서 제가 직접 꾸몄어요. 맨 위층은 가지를 고르게 다듬고 판자를 깔아 달 구경하기 좋게 만들었지요. 지금은 딱히 볼 것이 없지만 개화가 만발하는 가을이면 은은한 달빛이 흐르고 맑은 향기가 코를 찔러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주문 언니는 약을 먹어서 한밤중에나 깰 테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올라가서 구경하지 않을래요? 깊이 잠든 주문을 쓰다듬으며 약효를 눈으로 확인한 재영운은 그간의 시름을 겨우 내려놓을 수 있었다. 신양난이 다정하게 집 구경을 권하는 것을 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함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았다. 중간층은 아래층보다 더 잘 꾸며놓았다. 깊은 산속에서 어떻게 구했는지 모를 온갖 악기, 비단 장식, 골동품, 고서가 가득했다. 돌을 수련하는 사람이 왜 이런 것들을 모아놓았을까? 아직 속세에 미련이 많은가? 신양난이 재영운의 생각을 눈치채고 웃으며 설명했다.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많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입문했는데 제가 이런 물건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모두 사부가 예전에 사용하던 거랍니다. 사부가 서책을 얻은 후로 딱히 사용하지 않으셔서 일단 제가 가져왔지요. 작년에 개수나무가 모처럼 열매를 맺었길래 잔뜩 따다 향가루를 만들었더니 아직까지 향내가 진동하네요. 어젯밤 사부에게 곧 3분이 도착한다는 말을 듣고 주문 언니를 눕히려고 여기 있던 침상을 아래로 옮겼어요. 이제 곧 3분과 함께 떠날 텐데 어차피 다 두고 가야겠지요. 좀 아쉽지만 그동안 즐거웠으니 그걸로 되었지요. 자, 한층 더 올라가 볼까요? 신양난이 2사람을 데리고 올라간 맨 위층은 수련 장소였다. 한쪽에 놓인 약다리는 솥, 찻주전자, 서책, 장검 등이 고풍스러움을 자아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떠난다니 무슨 말이에요? 사부가 수년 전 도교 서책을 얻어 하늘의 이치에 통달하셨답니다. 사부는 곧 성계에 오르지만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에 함께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평생 거둔 제자라고는 저 하나뿐이라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셨지요. 여러 가지 법술과 비검술도 아낌없이 전수해 주셨고요. 동문사숙이나 사형제가 없으니 사부가 세상을 떠난 후 제가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하셨죠. 그래서 옥풍초를 구하러 온 3분을 돕고 아미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청하라고 하셨어요. 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고로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는 법이다. 재영운도 기계와 자질이 엿보이는 신양난에게 호감이 있던 터라 크게 반겼다. 이렇게 뜻이 잘 맞아도 문파가 다르면 함께하기 힘들 텐데 싶어 애석해하던 참이에요. 홍화 어르신과 동생의 뜻이 그러한데 반기지 않을 까닭이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어르신이 우리에게 호의적인데 왜 복선담 안개를 그대로 두셨을까요? 어르신이 피운 것이니 먼저 풀어주시면
우리 일이 훨씬 수월할 텐데요. 사부가 좀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요. 무엇보다 지난날의 맹세를 어길 수 없고 하늘이 내린 영물은 쉬이 얻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금선 동생의 천안, 주문 언니의 천둥경, 언니가 가진 오은 신교망, 그리고 제가 무당산에서 빌려온 자연서와 어잡유리까지 있으니 봉쇄를 깨뜨리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재영우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